예, 반갑습니다. 김호관입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시황 전략 저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방송 후미에는 지난주까지 제 공개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군들 AS까지 같이 해드릴 예정이니까 예, 끝까지 방송 청취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1차 바닥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지수가 금요일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좀 강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번에도 외인들의 그 선물 매수, 영끌 매수가 지금 지난주 한 주 내내 이어지면서 4만 계약 넘게 아마 매수를 했죠. 그래서 외인들이 지금 투기적 매매가 아직도 지금 선물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일단 뭐 하방 쪽보다는 상방으로 일단 올려서 다행이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이후에 그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1차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호흡하기가 좀 편해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뭐 거래소 기준했을 때는 다시 한번 누른다 하더라도 지난 그 저점이었던 뭐 2520, 그다음에 코스닥은 뭐 860 기준점 잡고 대응하게 되면 전전주보다는 일단 그 매매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나, 리스크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생겼다는 얘기죠. 자, 지난주에 그 글로벌 그 주요국 증시 마감 현황을 보시면 일단 코스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우리 코스닥은, 그러니까 나스닥은 지난주에 3.3% 일단 상승 마감했고요. 네, 동일하게 코스닥도 3.3% 일단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만 같은 경우도 한 3.7%. 그러니까 나스닥하고 우리 코스닥, 대만이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부분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아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지난주에는 이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도 0.7%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전고점 치고 올라오면서 지수를 이제 끌어올린 이유가 있겠죠. 홍콩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무려 한 6% 가까이 급등이 나왔는데 그 중국은 아마 이번 달까지가 아마 연중 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난주에는 일단 그 미국의 이제 CPI 그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게 이제 주가 상승의 기폭제를 좀 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또 미국의 뭐 고용이라든지 기타 이제 지표가 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일단 발생한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 긴축 우려감이 경감이 됐다. 그러니까 이번 달, 그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아마 0.25 정도 금리 인상하게 되면 거기가 이번 금리 인상의 마지막 피크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지난주에도 미국의 이제 빅테크도 좀 다시 한번 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됐죠. 예. 그러니까 달러는 약세 전환되고, 그 다음에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예. 근데 약세 전환됐고, 그 다음에 금리, 미국의 10년물,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좀 하락이 나왔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환율이 지금 사실은 지난주에 키포인트였습니다. 전체 가장 큰 변화가 환율 시장에 나왔는데 앞서도 제가 이제 환율 요거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인들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선물 매수와 매도가 장중에도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이제 미국의 선물 지수가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국내에서 이제 선물 매수 전환되고, 예, 오전에 올랐다가 이제 오후에 선물 지수가 빠진다 그러면 외인들이 예, 선물 매도로 대응한다든지 아니면 오전에 매수했던 물량 대비해서 좀 축소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어떤 지표를 많이 의식하냐면 환율 동향입니다. 환율. 예.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고점은 돌파하기 힘들다. 지난달에도 월봉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달러가 여기서 역엔자로 지금 꺾이면서 의외로 이제 급락이 나왔어요. 예, 물론 이제 달러 같은 경우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나오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주가는 올라가고 환율이 이제 달러가 지금 직전 저점 네, 101.07인데 그 라인까지 깨고 일단 마감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예, 강세에 전환됐고
외인들은 또 이제 한 차익을 노려가면서 우리 시장 대응하기 때문에 워낙 강세 전환된다 그러면은 외인들이 이제 매수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됐었던 한 주였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어, 이제 단기적으로는 역연자로 지금 떨어지면서 달러 인덱스 보시면은 올해 그 1월 달부터 이어져 왔던 요 추세 지지 하단선이,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에는 달러가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면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전저점 일단 이탈했습니다만 금요일 날 아래꼬리 줬고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워낙 약세 전환. 예, 그럼 이제 외인들의 또 이제 매수가 좀 주춤할 수 있고, 지난주까지 또 외인들이 일주일 내내 선물 그 연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는 또 외인들이 한 템포 눌러주는, 예, 그런 그 선물 매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어서 이번 주에는 조금 아마 주식이 지금 국내 시장이 좀 눌림목 조정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환율 동향을 잘 체크를 하시는데,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이 라인을 벗어난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도 이 중간 지지선을 일단 이탈하겠죠. 이렇게 해버리면 지수는 거래소 기준으로 했을 때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에 달러 인덱스의 동향을 꼭 체크하시면서 그에 따른 외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을 관찰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일단 근본적으로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을 완전히 이탈했기 때문에 바로 또 이제 급반등 나오고 막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최소한 이제 원달러 같은 경우도 뭐 여기서 이제 박스 행보한다고 지수가 그 좀 안정적으로 뭐 바로 치고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그 환율 체크를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에도 꾸준하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 자, 이거 환율 같은 경우는 그 이번에 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영향이 이제 가장 큰데, 지금 원달러 환율, 아니 달러 인덱스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같이 여러분들 그림 차트를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달러 인덱스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요 선이 CPI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요. 그동안 여러분들 그 13년 동안 동향 보게 되면 약간의 이제 폭은 차이가 있고 기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큰 흐름 봐서는 달러 인덱스하고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거의 동일하게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2014년도 요때만 좀 빼고 나서는 예, 거의 동일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작년에 물가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달러 강세 유도를 했고, 달러 강세가 전환되게 되면 미국의 그러니까 수입 물가 낮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수출하는 업체들은 조금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미국은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예, 뭐 아마존의 중국산 물건이 거의 한 50%를 차지하듯이 수입 물가가 그만큼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준에서 인위적으로 달러 강세를 유도를 했고, 예,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뚝 떨어지니까 달러도 그 영향을 받고 이제는 예, 하향 안정화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하반기 가면 2%한 초중반까지 낮아질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중기적으로 달러 인덱스도 현재 지점에서 더 하락할 올 연말까지 보게 되면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제 원달러 같은 경우도 원화 같은 경우도 강세는 되겠죠. 그러면 뭐 하반기를 두고 본다 그러면 예, 우리가 이제 환율만 고려한다 하더라도 예, 지수는 제가 그동안 이제 공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800, 2,900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조성돼 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뭐 다음 주에 조금 이제 반등 구간이에요. 환율이 반등 나온다 그러면 지수가 이제 한 템포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환율 동향 보시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종목별 좀 타이밍 조절을 해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차별화가 심했습니다. 지수는 플러스 마감했는데 오히려 양 시장 다 하락 종목 수가 상당히 많았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주를 이루면서 다른 종목군들은 대부분 하락 마감했거든요. 근데 적어도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7월달 들어서는 너쉘 2000 지수가 상당히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S&P 500, 다우 지수, 나스닥보다도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동안 6개월 동안 많이 쉬었던, 상반기 동안 쉬었던 너쉘 2000 지수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에서는 빅테크보다도 지금부터는 너쉘 2000 지수가 훨씬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도
좀 반영됐죠. 뭐 기계라든지 조선 기자재 뭐 이런 종목군들 뭐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올라왔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미국 같은 적어도 자금의 분산 효과가 자금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 내내 빅테크 쪽으로 몰렸던 자금이 6월 중순 이후부터는 다른 쪽으로 산업재, 소비재, 소재 쪽,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 쪽,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주가 5% 급등나고 막 그랬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자금 분산 효과가 나오고 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쪽으로만 자금을 쏠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차별화가 됐던 그런 그 금요일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없었던 분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꼈던 그런 장이었죠. 근데 미국이 지금 이렇게 흘러나간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 시장도 결국은 다른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그러니까 그동안 상반기 때 못 올랐던 뭐 제약바이오, 통신 장비라든지 아니 소재라든지 뭐 소비재 이쪽으로 아마 미국 시장 따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관련 종목군들 상반기 때 못 올랐던 종목군들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뭐 반도체 막 따라간다기보다도 좀 더 인내하시고 좀 보유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더불어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것은 이제 거래량하고 거래대금 추이입니다.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 상당히 차별화가 심했습니다. 기관에서 국내 기관애들이 외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매수했고요. 거래소에서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에서 다른 종목을 던져버리고 반도체만 매수를 해버렸어요. 반도체만.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지수는 뭐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 30포인트 넘게 올랐었고, 코스닥도 일단 거래소만큼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양선 상승 마감했잖아요. 근데 금요일 같은 경우 아침에 있죠. 아침에 이게 코스닥입니다. 거의 뭐 1200개 종목이 하락이 나왔고 오전에 10시까지. 상승 나온 종목분들은 400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10시 반까지는 하락 종목 수가 거의 한 1200개 가까이 되니까 상승 종목 수 대비해서 거의 4배가 많게 하락 종목 수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원인이 뭐냐면 금요일 날 수급 기준 했을 때는 국내 기관애들이 다른 개별주 일단 던지고 반도체만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그냥 끌어올려 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는 다시 또 이제 다른 쪽으로도 자금이 좀 분산되는 그런 효과가 좀 나오지 않겠나. 그러니까 좀 장 마감 기준 했을 때는 상승은 500개고 그나마 장 마감 정도의 이제 하락 종목수가 이제 감소했어요. 계속 꾸준히 2배 가까이 지금 그래도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았죠.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시장도 아까 제가 미국처럼 이제 자금 분산 효과가 서서히 좀 나타나지 않겠나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낙폭과대 뭐 저평가 뭐 그게 어떤 뭐 섹터라든지 일단 저평가 종목군들 이제부터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 소위 못난이 종목이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최근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지난주 한 주 동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 거래량이 증가를 안 하죠. 거래량은 동일합니다. 거의 뭐 6월부터 지금 거래량은 동일하게 증가 안 하고 계속 뭐 감소 내지 조금 증가했다가 다시 또 누르고 이제 박스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지난 6월 마지막 주부터 지난주까지는 거래 대금이 갑자기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죠? 물론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 중반부터 이제 거래 대금은 많이 증가하는데 거래량은 그대로예요. 전체적으로. 이건 이제 무슨 의미냐면 이제 올라가는 종목만 기관하고 외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번 주까지도 다시 이렇게 펼쳐진다 그러면 요게 또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약간 이제 중기적인 흐름 봐서는 미국 시장 동향 봐서는 이제 우리 시장도 자금의 분산 효과가 나타날 텐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번 주까지도 조금 연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쪽으로 자금을 쏠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도 안 빠진 거 반도체 쪽으로 기관애들이 자금을 매수를 하고 다른 쪽은 던져버리니까 아무 문제 없는 기업들 쑥 빠지고 반도체 올라갔죠.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죠. HBM이라든지 뭐 DDR5 관련 종목군들, 전체 반도체 뭐 장비라든지 소재 관련 종목들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박스 내지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강한데 반도체도 그 주도 몇 종목이 일단 끌고 올라간다. 이게 아마 이번 주 정도 되면 저는 이제 좀 마무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거래대금과 거래량 요 추이를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아까 요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 ADR 지표는 제가 이제 지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지난주 금요일 기준 했을 때, 80, 코스피는 금요일 기준 했을 때도 80이 좀 안 됐어요. 한 76인가? 일단 기록했고 기록하면서 마감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80이 안 됐습니다. 코스닥 한 77 정도 기록했죠. 그러니까 적어도 지수가 이제 단기 급등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전반적으로 지수가 급등이 나오면서 다른 종목군들이 골고루 이렇게 올라갔으면 적어도 ADR 지표가 한 100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수는 급등이 나왔는데 코스피 지수 기준했을 때 ADR은 예, 지난주 뭐 저점 라인에서 그대로 일단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라가는 종목만 또 올렸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나 이제 ADR 지표가 아직도 지금 감매도 구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요즘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까지 종목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번 주 지나서는 다른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군들도 돌아가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지난주까지 뭐 지수 올라올 때 못 올랐던 종목군들도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기업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좀 더 홀딩해 나가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자, 저 역시도 이제 반도체 여러분들께 지난달에 여기서 제가 이제 피보나치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요일 날도 뭐 그랬습니다만 기관애들 뭐 외인들이 소위 얘기하면 돈질한다는 얘기, 돈질. 예? 예, 돈질. 나중에 제가 이제 반도체 다시 한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공개 방송에서 지금은 이제 비싸다는 얘기예요. 뭐 이스페타도 마찬가지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7, 8.6은 제가 이제 한 번에 돌파 못한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예 디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러나 쭉 밀고 나서 61.8까지 또 급락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급락을 시키고 나서 여기서 보통 이때처럼 한 1, 2주 정도 이렇게 좀 숨고르기 조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급락시키고 나서 4일 만인가요? 3일 만에 다시 한번 V자를 올리면서 7, 8.6을 돌파시켜 놓고 마감시켜 버렸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가장 강한 저항인데 예, 보통 이 7, 8.6이 마지막 저항선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예, 이렇게 한 번에 돌파를 시키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돈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요일 날 같은 경우 반도체만 기관 애들이 올리고 다른 쪽은 던지니까 예, 지수 상승 나왔습니다만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았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 근데 너무 지금 여기 뭐 거의 갭이 3개 나오면서 돌파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다시 기다리면 다시 또 늘림을 줄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기간 조정 없이 바로 지금 올렸습니다만은 예, 좀 기다리시면 우리가 원하는 가격 주니까 신규 뭐 따라붙지 마시고요. 일단 좀 관망하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월봉 보시더라도 이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달에 말씀드렸었고 예, 여기서 이제 아래 꼬리 좀 눌림 주고 다시 지금 살렸죠. 근데 아주 애매한 구간이죠. 그러니까 일봉으로는 18.6을 돌파했습니다만은 결국 한번 누를 것이고 근데 이 7, 8.6을 이번 주에 다시 깨버린다 음봉으로 그럼 다시 또 이거 원위치입니다. 이거 원위치예요. 아시겠죠? 예. 요거를 또 더 돌파를 시킬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현재 월봉으로도 이 중기 저항이죠. 아주 애매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애매한 구간에서는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기다리는 게 나아요. 기다리면 안 줄 것 같습니다만 더 싸게 줍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한미라든지 뭐 이스페타 같은 경우는 뭐 기관들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다른 그 몇 종목 뭐 ICS라든지 뭐 그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인위적으로 지금 끌어올렸기 때문에 결국은 좀 기다리면 다시 현재 가격보다 낮은 가격들을 충분히 주니까 반도체 쪽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더 기다려 보자.
그게 이제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상당히 강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요거 좀 이번 주까지 좀 이왕 기다리신 분들은 좀 체크를 하시고요. 이 그림 보시면 요거 이제 그 KRX 전기차 탑 그러니까 15개 종목이죠. 이게 뭐냐면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군들 뭐 삼성, 뭐 SDI, 현대차, 그리고 뭐 LG화학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 뭐 포스코케미칼, 뭐 LNF 거래소 코스닥 대표 전기차 관련 종목 15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거든요. 이건 이제 달러 환산 차트입니다. 외인들이 보는 달러 환산 차트. 그 전기차도 요때 제가 이제 6월 달에 지수 고점 말씀드리고 나서 한 달 넘게 계속 조정이 나왔죠. 예. 여기서는 이제 뭐 저점 요 추세 지에서 안 깨고 일단 터닝이 나왔습니다만은 예. 다시 한번 이제 V자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자리가 진짜 애매하죠. 그죠? 예. 여기서 이제 쓰리봉이 나올 것이냐, 한번 돌파를 시킬 것이냐. 물론 요것도 이제 또 작은 블랙홀 현상 만들면서 기관하고 외인들이 올린다 그러면 돌파를 물론 시키겠죠. 예. 그러나 현재 위치는 돌파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예.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인들도 지금 전기차 관련 종목군들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안 하죠. 예? 아주 어정쩡한 구간이어가지고 그런 위치에 있고. 그다음 KRX 반도체 탑 15개 종목을 좀 보시면 이것도 달러 환산입니다. 요때 제가 이제 반도체가 이제 고점이 좀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가 바로 이제 이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죠? 6월 초 첫째 주 거기서 이제 한 달 조정 나오고 나서 예 여기서 또 이번에도 이제 바로 올려버린 거예요. 특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기관 애들이 지금 올려버린 거죠. 예 올렸는데 어찌 보면 이제 이때는 이렇게 이제 고점 만들고 나서 5월 달에는 1차 바닥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쌍바닥을 주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외바닥으로 지금 바로 올려버린 거예요. V자로. 뭐가 급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부지가. 예, 근데 지금 현재 위치는 아까 제가 이제 반도체 코스닥의 업종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요건 지금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니노공업, 뭐 DB하이텍 그리고 뭐 HPSP 예, 뭐 LX 세미콘 그런 상위 그 15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거든요. 예. 더군다나 지금 투갭이 나왔죠. 기술적으로 지난주에. 예, 이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막 끌어올린 겁니다. 예. 거의 뭐 이런 패턴이 지금 나오기가 힘든데 사실은 예, 기술적으로 그 지난주 금요일 날은 기관들이 끌어올리면서 여기서 예, 이게 투갭이죠. 여기서 완갭 나오고 예, 투갭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항까지 왔어요. 이 레인지 안에까지 뭐 올릴지는 모르겠는데 예, 여기서는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째 급등을 유도한 그런 그 고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자. 그래서 예,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지난주 특히 이제 금요일 날 급등을 유도시켜가지고 이번 주에는 좀 한 템포 누르는데 예, 주중에 제가 그 수급하고 그다음에 기초 분석 다시 한번 하면서 저 4시 저 장 마감하고 나서 화요일 날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주에도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요. 지난주에 환율이 급락이 특징이었다. 1차적으로 제가 그런 말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작은 분산 효과가 조금 나온 것이 그나마도 자, 이거는 제약바이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약바이오는 7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말 드렸었냐면 지난 6월 달에도 예, 이 저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기간 조정을 더 주느니 오히려 이 저점을 확 깨고 나서 이렇게 한번 올리는 게 예, 기간 조정이 더 짧아진다. 그런 말씀 제가 여러 차례 공개 방송에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원했던 그런 패턴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지난주에는 2차전지 쪽은 뭐 주 중반 이후부터는 그다지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크게 흐름이 안 나왔습니다. 그죠? 예. 반도체가 이제 주 후반까지 상당히 강했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반도체 업종하고 그다음 제약 업종을 제가 이제 비교를 해드린 거예요. 올 연초부터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사실은 4월 초까지는 제약 업종이 상당히 강했어요. 반도체보다도 예, 제약 업종이 강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4월 초부터 다시 밀면서 예, 5월 중순인가요? 예, 5월 초부터 5월 중순부터는 예, 반도체 이제 하이닉스 같은 삼성전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는 HBM, DDR5 관련주가 움직이면서 반도체하고 제약업종하고 완전히 시비가 엇갈렸죠.
그죠? 5월 중순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이후에 반도체는 끌어올려 버리고 제약업종 다시 한번 눌러버린 겁니다. 예. 이랬는데 지난주에는 그 제약업종이 예, 주 초반에 눌러놓고 나서 보통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안 꺾이면 예, 제약업종이 반등이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제약업종도 V자 반등이 나왔죠. 물론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셀트리온 관련 기업들 주가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종목군들도 예, 추가적인 하락인 제한적인 가운데서 같이 반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자 이거죠. 잠깐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업종. 자 오늘 제가 저녁에 오후 방송을 못하니까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예, 요 녹화 방송을 조금 더 제가 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일단 청취를 해주세요. 자 이거죠 이거 제가 여러분들 이 왼쪽이 이제 코스닥의 제약업종이고 예? 예, 오른쪽이 거래소의 예, 제약업종이에요. 특히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을 완전히 깨버렸죠. 그죠? 예, 제가 여기서 한번 확 밀어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밀어버리고 나서 예, 기관이 됐던 뭐 웨이 됐던 개인들 예, 마지막 그 악성 매물을 손절을 유도하고 나서 이렇게 올리는 게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가 이제 원했던 그런 패턴 여기서 저점을 깨버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예, V자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업종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일단 제가 봐서는 뭐 제약업종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 종목군들 보게 되면 또 빠질 자리 없어요. 예, 가격 조정이 이번 달에는 제약업종이 마무리되고 물론 이제 기술 조정 왔다 갔다 하겠죠 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달, 그러니까 이번 달 말 지나서는 이제 제약업종에서도 여러분들 그 제약주 관련 종목군들 예, 그런 쪽에서도 일단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제약업종도 예, 관심을 집중적으로 좀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이런 변화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그 달러 인덱스, 예, 요거 추이를 꼭 체크를 하시고, 예, 달러 인덱스 그, 영향에 따라서 외인들의 선물 매매가, 예, 변화가 막 생기니까 장중에도요. 그래서 이번에도 영끌 매, 그러니까 지금 외인들이 지난주에 4만 계약 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번 주는 매수 여력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예, 또 여기서 또 영끌 매도를 해버린다 그러면, 그죠? 다시 또 이제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바로 또 이제 원위치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중반부터는 테슬라하고 넷플릭스, 이번 주 수요일이죠. 예, 필두를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빅테크 관련 종목군들이 다음 주까지 이제 계속 실적 발표를 합니다. 요게 이제 오리지널입니다. 시장에 영향 많이 미치겠죠? 예, 그래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2분기 실적이 뭐 작년보다는 이제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 부분이 일단 미리 주가에 선 반영돼서 오히려 뭐 차익 매물이 나오는지 뭐 그런 부분을 일단 체크하시고 국내 관련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좀 하니까 여러분들 예, 그 실적 결과에 따라서 종목별로 이제 변동성이 있으니까 예, 요걸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지금 아직까지 주도 업종은 2차전지. 2차전지는 지금 그 대표 종목군들을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반도체도 이제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앞서 제가 이제 그림 보여드렸듯이 지금 장기 저항권입니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도 기계도 마찬가지고 철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장기 저항 구간에 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 잠깐 그림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자, 운수 장비 쪽도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동안 올라왔는데 지금 월봉 기준 했을 때는 여기가 2011년도 고점하고 예, 그다음에 2021년도 고점. 그 지금 2023년이지 않습니까? 12년 장기 저항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운수 장비 이게 이제 뭐 자동차 부품도 들어가고 조선도 들어가고 뭐 현대기아차 기본이고 들어가는데 그런 종목군들도 이제부터는 상승 탄력도가 조금 둔화될 수 있으니까 신규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과감하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눌림목 줄 때 좀 보시고요.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도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제가 이제 단기 고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자리가 이 자리였다는 얘기죠. 아주 애매모호한 자리죠. 그래서 원래 그 주식이란 것은 지수도 마찬가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애매모호한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러면 우선은 더 간다 하더라도 예, 좀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 그런 위치에 지금 있고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기계업종 같은 경우도 뭐 두산 밥겟이 일단 대장입니다만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개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안 오른 종목군들 많이 있어요. 예? 안 오른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기계업종 자체도 2007년도부터 이어져 오는 이 장기 로고 이제 저항선에 지금 진입하고 있죠. 뭐 내인지까지 조금 더 올릴 수는 있는데 2007년이면 16년 지금 저항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 구간을 이제 돌파합니다. 하반기까지 보면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신규 매수보다도 조금 뭐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까지 좀 눌림목을 기다려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반대로 이제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반대 위치에 있죠. 얘들은 장기 이제 지지라인. 그러니까 2021년도, 2020년도 고점 찍고 나서 지금 3년, 2년 반까지 계속 밀죠. 그죠? 예,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에 2년 반 지금 조정이 나왔고, 그다음 2012년도 저점 대비해서는 지금 11년 지지 맥점이에요. 예. 그래서 다른 애들은 지금 상반기에 올랐던 애들은 장기 저항에 지금 들어와 있고 이번 달에 반대로 뭐 제약이라든지 섬유라든지 뭐 통신 장비 쪽은 장기 저항 지지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말 지나면 뭔가 시장에서도 주도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 주도했던 예? 예, 2차 전지, 반도체, 조선, 예, 기계도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예, 비중하고 타이밍 조절, 뭐 일부는 좀 많이 올랐던 종목군 차익도 지금 여러분들 같이 병행하시면서 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양시장, 제약 바이오 업종 7월달 가격 조정 마무리 국면이다. 이번 달이.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것도 이제 공개 방송에서 지난달부터 말드렸습니다만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외인들의 영끌 매수, 선물 영끌 매수, 영끌 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 구간에서도 기관하고 외인들의 매수가 집중됐던 종목이면서 주가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2650에서 2520까지 130포인트 뺄 때도 외인들하고 이제 기관들 요 매집했던 종목군들 크게 이제 지수 하락 구간에서도 얘네들이 매도 안 했던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따 제가 이제 그 종목 추천했던 종목 AS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시장 다 지금 박스권 장세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예, 그냥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직전 고점까지 올렸기 때문에 뭐 이후에 이제 눌림 준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부분은 계속 공개 방송에서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차피 하방이 가게 되면 2,800, 2,900까지 올라갈 장이니까 예, 눌림 시마다 이제 매수 대응 가능하고요. 근데 코스닥은 사실은 요거는 좀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제 반도체가 지난주 금요일 날 크게 올라왔고요. 장기 저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지난주까지 실질적으로 이제 수급을 보시면, 수급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이제 좀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얘네들이 이제 편식했죠. 예, 대표 종목군들만 좀 끌어올 매수를 했고, 기관 쪽은 계속 매수를 안 했어요. 코스닥 이번에 반등 나올 때 오히려 계속 매도를 했거든요. 개인들만 매수하고, 요게 좀 마음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스닥은 이후에 이제 뭐 눌림을 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860입니다. 860. 잠깐 차트 좀 보겠습니다. 자, 거래소는 지금 이제 V자로 올라오면서 주가가 예, 여기서 V자로 올라오면서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잖아요. 이건 밀어도 이제 뭐 21선 언저리 또 여기가 이제 또 지지 맥점 되겠죠. 요 갭을 이제 메꾸는 자리. 예. 거기에 이제 2600을 조금 하회하는 그런 위치인데 밀리면 이제 매수 마인드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외인들이 조금 매수하고 기관 쪽은 계속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거래소는 뭐 그 이하까지 민다 하더라도 이제 매수 기회인데 코스닥은 여전히 그래서 이제 860 만약에 이 란 860을 다시 한번 이탈해 버린다면 그때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여러분들께서 꼭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직전 저점이었던 860을 지지 맥점 이걸 깨버리면 무조건 간방이라는 얘기지. 코스닥은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수급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급 때문에 예,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일단 이후에 이제 시장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종목을 제가 공개 방송에서 언급했던 종목군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지난 그 6월 달에 지수 이제 빠질 때도 제가 이제 첫날 여러분들께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 그 위에 이제 계속 오르다가 여기서 정체 국면. 예, 물론 그 중간에 제가 이제 한 14만 원 정도 한번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이제 빠질 때도 안 뺐어요. 지수가 전전주에 고점에서 4일 연속 빠지면서 한 130포인트 뺄 때도 얘는 안 뺐거든요. 예, 근데 금요일날 다시 돌렸죠. 그래서 혹시 보유하신 분은 이후에 이제 그 14만 5천 원 안 깨면 그대로 보시고, 그죠? 예. 단기적으로 한번 그 오늘 또 뭐 추가적인 상승 나온다면 한번 단기를 때렸다 다시 보셔도 되고요. 요거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신규 매수는 좀 기다려 보세요. 예? 기다려 보시고 이후에는 여러분들께서 그 14만 5천 원에서 14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주면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좀 분할 매수 한 세 번에 걸쳐 가지고 대응하셔도 되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 봐서는 완전히 그 신고가 지금 패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서 3년 동안 주가가 쉬었지 않습니까? 박스권. 예. 그래서 밀려도 다시 또 올라가는 패턴이죠. 여러분들께서 추격을 하지 마시고 이미 이제 매수 못 하신 분들은 좀 기다려 보는 전략. 14만 5천에서 14만 원. 이런 애들이 이제 제가 아까 말드렸던 기가 나가지고 외인들이 시장이 밀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했던 그런 종목이지 않습니까? 수급적으로. 요거 제가 이제 말드리고 중기는 일단 홀딩에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죠. 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여기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눌림 주고 얘도 이제 시장 그 뺐을 때죠. 그 당시에는 예.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추천해 드렸을 때도 수급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때 시장 조정 나왔을 때도 오히려 외인들이 쌍끌이면서 했죠. 그죠? 예, 그다음 지난번에 지난주에 신고가 이제 고점 돌파시킬 때는 140만 주 들어오면 신고가를 일단 최고점을 돌파를 시켰거든요. 예. 그 얘네들은 지금 이 조정 나올 때도 외인들이 계속 수급을 물량을 쥐고 있었다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외인들 보유의 비율이 지금 47%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장기로 보게 되면 주가 이제 2년 박스권을 돌파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 가질 필요성이 있다. 이 주봉 보시면 여기서 2년 동안 봉우리가 셋, 네 개, 5개 나오면서 예, 돌파하고 나서 자 보세요. 돌파하고 나서 3개월 눌림 주는데 예, 이 고점 돌파를 안 깨고 다시 또 N자로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는 일단 그대로 홀딩이고 이거 눌리면 여러분들께 또 분할 매수입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뭐가 있냐면 외인들이 지금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또 이제 매수를 안 한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좀 지루하게 눌림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 물량과 중장기 물량을 구분하시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3만 1,000원 그 5일선에서 3만 원이 또 이게 매수 맥점이면서 또 단기는 또 3만 원 이탈하면 또 이제 그 손절 맥점이죠. 예? 예. 그래서 3만 원 지지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이번 주에 눌림 준다 그러면 그 현재 가격대에서 아래로 예. 여러분들께서 좀 분할 매수 신규로 보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단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내가 추천하고 나서 지금 거의 2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예, 좀 중장기적인 그 마인드로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보시는데 일단 단기 그 지지 맥점은 3만 원 정도 일단 설정하시고 거기 그 3만 원 또 이탈 안 한다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신규 매수 아주 그 애매한 자리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단기다 저점에 잡으신 분들은 3만 1,000원을 이탈한다 그러면 절반은 챙겼다가 밑에서 보시고 그다음 신규는 이제 그 가격대에 오면 또 이제 매수해요. 그래서 지금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좀 추천했던 종목인데 아무튼 1차 지지 맥점 3만 원. 예, 3만 원. 그다음에 요건 이제 한 번에 또 들어가지 마시고 외인들의 이제 매수 여부가 좀 중요하니까 추가적으로 예, 좀 분할로 접근하시고 이 종목은 제가 원래 2월 달에 여기 공개 방송 때 요때도 제가 추천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요거는 제가 얘도 이제 계속 그 봐야 될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네, 요때 이제 얘기했었고, 이때 밀었을 때도 제가 이제 이거 뭐 매수다. 그또 30%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요때 지금 올릴 때, 이때는 원자력 무슨 뭐 재료가 있어가지고, 뭐 해외 수출 재료가 있어 올린 게 아닙니다. 그죠? 외인들이 그냥 쌍끌이면서 하면 끌어올린 거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그 목요일 날에 수요일 날에 했죠. 수요일 날. 예. 눌림 주게 되면 예, 요 21선 언저리에서 이제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종가에 올렸어요. 올리고 나 다시 한번 눌러버렸죠. 예, 그러면 제가 단기는 예, 목요일 날 요 시가 18,500원, 18,300원 이탈하게 되면 일단 매도했다 다시 보시고 아래에서 근데 약간 중기적으로 큰 물량 아니시다 그러면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도 예, 다시 한번 61선 지지하는 가운데서 여기서 이제 지지한다 그러면 일부 더 추가 매수 가능하다 그런 말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단기냐, 중기냐, 그다음에 비중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시면 되는데 단기를 일단 끊고 나서 다시 보는 겁니다. 예, 금요일날 뭐 목요일날 제가 이제 예스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단기 물량은 뭐 끊으셨으리야 생각됩니다만은 그래서 61선 지지하는지 보세요. 61선. 근데 요 아래 또 밀면은 다시 또 올립니다. 얘도 뭐 수급이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또 이제 매도를 했는데 그 밑에서 올릴 때 여기서 얘가 또 시총이 뭐 작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뭐 재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까지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투자 에너빌리티 일단 최종적인 지지 맥점은 이제 61선. 예. 60에서 이탈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기서는 추가를 하지 마시고 지지하는 가운데서 이제 매수하시는데 좀 중기 물량도 60에서 이탈한다고 하면 굳이 뭐 손절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추이를 보자는 얘기죠. 단기는 예, 최종적으로 60에서 2차 지지 맥점이 17,000 종가 기준으로 일단 300원 정도 되겠네요. 근데 큰 물량 아니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끌고 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제가 월요일 날 오늘은 그 오후 방송이 없고요. 내일 오후 방송에서 지수 또 흐름하고 그 다음에 언급했던 종목군들 다시 한번 AS 해드리는 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튼 뭐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